정은숙은 작업대 앞에 앉아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남편 김태호와 함께 운영하는 이 작은 공방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태호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외출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아, 그냥. 친구 만나서 차나 한잔 할까 해. 태호의 대답은 늘 애매했어요. 은숙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60세가 된 태호는 은퇴한 교사답게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요즘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짓곤 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은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혼한 지 5년, 처음엔 안정감을 줬던 태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작업을 멈추고 거실로 갔습니다. 책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대 초반의 자신과 함께 찍은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죠. 이정민.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사진 속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첫사랑이었던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들은 있을까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때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사랑. 은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 시절 자신은 너무 어렵고 현실적이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빚 때문에 안정적인 남자를 선택해야 했죠.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도 실패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로 이혼을 했죠. 그 후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그것마저 망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때 태호를 만났어요. 태호는 든든했습니다. 교사 연금도 있고 성격도 온화했죠. 은숙에게는 구원자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정감일 뿐이었죠. 엄마는 왜 아빠랑 재혼했어? 대학생인 아들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은숙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태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요즘 이런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됐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의심스러워졌죠. 은숙은 앨범을 덮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면, 또 다시 혼자가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숙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태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은숙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녀의 착각일까요? 저녁은 안 드셨죠? 준비할게요. 아, 밖에서 먹고 왔어. 또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요즘 태우는 집에서 저녁을 먹는 일이 드물어졌어요. 은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까요? 그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공방에서 쓸 간식거리와 생필품을 사야 했어요. 태호는 또 일찍 나갔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전통시장의 정겨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저씨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소리, 아줌마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귀에 익숙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시장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의 주인을 보니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준수한 얼굴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은숙이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은숙의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숙이에요. 아, 정은숙 씨. 저는 서준이라고 합니다. 서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은숙의 마음이 더욱 요동쳤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숙이 물어보자 서준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이정민입니다만. 그 순간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정민. 자신의 첫사랑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정민의 아들인가요? 혹시 아버지가 30년 전에 정은숙이라는 여자를 알고 계셨나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정은숙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서준의 말에 은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민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이야기했다니.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준의 대답에 은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민이 세상을 떠났다니.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은숙 씨를 그리워하셨어요. 서준의 말에 은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첫사랑을 떠올렸던 건데 정민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사진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서준이 말하자 은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민이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결혼한 후까지. 지금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서준의 제안에 은숙은 망설였습니다. 이런 만남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정민에 대한 궁금함이 더 컸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서준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민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숙을 그리워했는지. 은숙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걸까요? 자신은 이미 재혼한 몸인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은숙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가난을 핑계로 포기했다고.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구나. 둘 다 현실 앞에서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거였어요. 저도 그때를 많이 후회했어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그런 은숙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준이 말했습니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은숙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민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라기엔 너무 운명적이었어요. 그리고 서준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정민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준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태우를 바라보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 정민을 만났어요. 20대 초반의 풋풋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꿈속 정민이 말했습니다. 은숙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미안해. 용기가 없어서 널 떠나보내서. 꿈에서 깬 은숙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사랑의 아픔이 이렇게 선명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태호는 또 일찍 나갔습니다. 요즘 패턴이 그랬어요. 은숙은 혼자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은숙은 망설였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어제 그 카페에서 뵐까요? 약속 시간이 되어 카페에 갔을 때 서준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닮았는지 기다리는 모습마저 정민과 비슷했습니다.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도 정민과 닮았어요. 은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셨고. 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정민은 막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어요.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죠. 그때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빚만 늘어가고.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아버지도 그 상황을 아셨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정민 씨는 저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신 건 아니죠?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은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민이 불행했다면 어쩌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10년 전에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럼 지금 혼자 사세요? 네.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서준이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은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상하게 은숙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분이라서 그런가 봐요. 서준의 말에 은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서준 씨, 이 만남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숙이 일어서려 했지만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이 일을 남편분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서준의 부탁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오해받을 만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서준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끔씩 만나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안 될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서준의 말에 은숙은 망설였습니다. 계속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정민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자주는 안 돼요. 은숙의 대답에 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정민과 닮았어요. 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준이 말했습니다. 은숙 씨 아버지가 못다 한 사랑 이야기. 저한테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은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험한 제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묻어둔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중년 여성이 20대 처녀처럼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런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서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뭔가 위험한 기운도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태호의 외출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어디론가 나갔어요. 은숙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중얼거리며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태호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가 또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세요? 아,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 태호는 여전히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은숙은 태호가 나간 후 잠깐 기다렸다가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태호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은숙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요? 버스에서 내린 태호는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봤어요. 태호가 들어간 곳은 작은 모텔 앞이었습니다. 역시 은숙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텔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태우와 그 여자는 모텔 앞에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숨어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잠깐 후 여자가 봉투 하나를 태우에게 건넸어요. 태우는 그 봉투를 받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돈 거래? 은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불륜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상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우가 집으로 돌아온 저녁 은숙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응, 그래.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태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은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잠든 후 은숙은 그의 옷을 뒤져봤어요. 호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메모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은숙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계속 만날 계획인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서준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언제든지 괜찮아요. 오후에 만난 서준에게 은숙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것만 전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혼자 견디기 어려우셨을 텐데. 서준이 위로의 말을 건네자 은숙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서준 씨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은숙이 물어보자 서준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은숙 씨를 만나게 되면 꼭 잘 돌봐달라고. 그 말에 은숙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민이 죽기 전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니. 그런데 동시에 서준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은숙 씨 남편분이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상의하세요. 서준의 제안에 은숙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서준에게 의존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태호가 만난 여자는 정말 누구일까요? 집에 돌아온 은숙은 태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걸까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은숙은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되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괜찮으세요? 저 몰래 누구를 만나고 다니면서.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주가 되자 서준이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이야기라며 시작했지만 점점 은숙의 개인적인 일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하세요? 공방에서 작업 중이에요. 혼자 계세요? 네, 남편은 나갔어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은숙은 서준의 관심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못했어요. 태우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서준의 관심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태구가 또 외출하는 걸 지켜봤어요. 이번엔 따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준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언제든지요.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공원으로 올래요? 서준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은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준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또 나갔어요. 분명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것 같은데 정말 힘드시겠어요. 서준이 은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숙은 그 손길에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서준 씨. 네? 이상한 질문인데 저를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냥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은숙의 질문에 서준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은숙 씨 자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서준의 고백에 은숙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서준 씨,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결혼한 몸이고 당신보다 25살이나 많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은숙 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안 돼요. 은숙이 일어서려 했지만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서준의 간절한 눈빛에 은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설렘? 그리워함? 아니면 죄책감?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못 이룬 사랑을 제가 대신 이루고 싶어요. 서준의 말에 은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말을 하다니. 서준 씨, 정신 차리세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는 진심으로 은숙 씨를 좋아해요. 서준이 은숙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은숙은 당황하며 밀어냈어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남편은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서준의 말에 은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태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자신도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은숙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서준은 그런 은숙을 보며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 저와 함께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남편보다 더 잘 대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서준 씨. 은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간절한 사랑을 받는다는 게 달콤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집에 가야겠어요. 은숙이 일어서자 서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은숙 씨, 제 마음 받아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준의 말에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달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본 은숙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마치 20대 처녀처럼 말이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돌아온 거예요. 은숙은 급하게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다녀왔어. 네, 잘 다녀오셨어요? 응, 별일 없었어. 태호는 여전히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은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자신도 서준의 마음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서준을 통해 다시 살아난 첫사랑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숙은 태호가 외출한 사이 집 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침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태호의 개인 서류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30년 전 날짜가 적힌 문서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자세히 읽어보니 정민의 사업 관련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태호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30년 전이라면 자신이 정민과 사귈 때였는데 문서를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정민의 사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흔적들이 있었어요. 설마. 은숙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태우가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문서가 나왔어요. 정민과 은숙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지? 은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우가 자신과 정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과의 결혼도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은숙의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그의 사업 실패와 외도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은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첫 번째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도 태호가 조작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을 혼자 만들어서 접근한 건 아닐까요? 마지막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숙의 식당 사업 실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망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은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호가 자신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든 다음 구원자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은숙은 거실로 나왔어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걸까요? 핸드폰을 들고 서준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준에게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서준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 앞 공원으로 와주세요. 30분 후 공원에서 만난 서준에게 은숙은 발견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자신의 과거를 조사했다는 것만 전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은숙 씨와의 결혼도 계획적이었을 수 있겠네요.
서준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서준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너무 담담한 것 같았습니다. 서준 씨는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남편분에 대해 조사를 해봤거든요. 뭐라고요?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준이 태호를 조사했다니요. 은숙 씨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말로 수상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서준이 말하자 은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서준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서준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죠? 은숙의 질문에 서준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은숙 씨를 꼭 찾아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너무 불행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준의 고백에 은숙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모든 만남이 계획된 거였단 말인가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접근한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좋아해요. 서준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다들 저를 가지고 놀았네요. 남편도 당신도. 은숙 씨,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만해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은숙이 일어서려 했지만 서준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은숙 씨, 들어보세요. 남편분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은숙 씨를 이용만 했다고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숙의 말에 서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또 뭐예요? 아버지와 은숙 씨 사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서준의 말에 은숙은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서준의 말을 듣기 위해 은숙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들을 이야기가 또 얼마나 충격적일지 모르겠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와 은숙 씨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은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는 단순히 가난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단 말인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은숙 씨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두 분을 이간질했죠. 서준의 말에 은숙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거짓 정보라니?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은숙 씨는 그 소문을 믿고 아버지를 떠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민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이었다니요? 그럼 그때 제가 본 건 조작된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서준의 설명에 은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자신이 30년 동안 품고 있던 상처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김태호 씨예요. 지금 은숙 씨의 남편 말이에요. 뭐라고요? 은숙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태호가 그런 일을 했다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때 태호 씨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은숙 씨를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은숙 씨는 아버지만 보고 있었죠. 서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사업을 망가뜨리고 은숙 씨와의 관계도 끝장내고. 그런데 왜 바로 저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은숙 씨가 충분히 절망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은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우가 정말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인생을 조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결혼도. 맞아요. 그것도 태우 씨가 조작한 거예요. 은숙 씨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서준의 말에 은숙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모두 한 사람의 조작된 시나리오였다니. 그럼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은숙 씨의 잘못은 아니에요. 모든 게 태호 씨의 계획이었을 뿐이에요. 서준이 위로하려 했지만 은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준 씨, 그럼 당신은 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요? 은숙이 물어보자 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복수 생각이 있었어요.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은숙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고. 서준의 고백에 은숙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평생 은숙 씨를 그리워하셨어요. 그 때문에 어머니와도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셨죠. 서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결국 우울증으로 돌아가셨고. 서준 씨,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정은숙이라는 여자만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행복했을 거라고. 은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 때문에 한 가정이 불행했다니. 그래서 복수하려고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은숙 씨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서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은숙 씨도 피해자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서준이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왜 평생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준 씨, 은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와 연민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도 은숙 씨를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더 이상 태호 씨의 조작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서준이 은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숙은 피했어요.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말도 남편 말도 모두 의심스러워요. 은숙 씨, 저는 이제 정말 솔직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서준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은숙은 일어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숙 씨. 그리고 서준 씨,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은숙이 돌아서려 하자 서준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은숙 씨, 태호 씨와 계속 살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은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숙은 태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어디 갔다 왔어? 태호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숙은 한참 동안 태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조작한 장본인일까요? 여보, 뭘 그렇게 봐? 태호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은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태호도 TV를 끄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정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죠.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역시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서랍에서 서류를 봤어요. 정민 씨에 대한 조사 자료들. 은숙의 말에 태호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의 온화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아, 그거.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우연이요? 응. 내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할 때쯤 알게 됐어. 내 첫사랑이 누군지. 태호의 대답에 은숙은 화가 났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뭔 소리야? 우린 자연스럽게 만났잖아. 자연스럽게요. 정민 씨 사업을 망가뜨리고 저와 이간질시키고 제 첫 번째 결혼도 조작하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숙이 목소리를 높이자 태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화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 헛소리요? 증거가 다 있는데? 은숙이 서랍에서 꺼낸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태호는 그 서류들을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맞아. 다 내가 한 일이야. 갑작스러운 인정에 은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태호가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긴 뭐가 왜야. 널 갖고 싶었으니까. 태고의 대답에 은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사물을 소유하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한 거네요. 사람 취급? 웃기지 마. 내가 그 이정민이랑 사귈 때부터 난 널 지켜봤어. 하지만 넌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태우가 일어나서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숙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야. 이정민을 없애고 널 혼자 만들고 그 다음에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지. 미쳤어요. 정말 미친 사람이었군요. 은숙의 말에 태호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미쳤다고? 그래, 미쳤지. 널 향한 사랑으로 30년 동안 미쳐 있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집착이든 사랑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거야. 태호가 은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숙은 깜짝 놀라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어디 가려고?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어? 또 혼자가 될 거야. 태호의 말에 은숙은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요즘 만나고 다니는 그 남자. 이정민 아들이지? 태호의 말에 은숙은 깜짝 놀랐어요. 서준과의 만남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뭘 놀라?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디서 누구랑 만나는지 말이야.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재미있더라고.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남자에게 끌리는 모습이 말이야. 태호의 말에 은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거든. 태호가 은숙을 강제로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은숙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놓으세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한순간도 더 있을 수 없어요. 한순간도 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이미 내 것이야. 5년 전부터 계속 말이야. 태호가 은숙을 침실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은숙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힘에서 밀렸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호는 잠깐 멈춰서 문을 바라봤어요. 누구지? 초인종이 계속 울리자 태호는 짜증을 내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은숙은 그 틈에 핸드폰을 꺼내 서준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와주세요. 위험해요. 문을 연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준입니다. 은숙 씨와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서준의 목소리를 듣고 은숙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더욱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은숙 씨가 연락했어요. 위험하다고. 서준의 말에 태호는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서준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은숙 씨, 괜찮으세요? 서준이 거실로 들어와 은숙을 확인했어요. 은숙의 옷이 찢어져 있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서준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어요? 별거 아니야. 부부싸움이니까 나가. 태호가 서준을 밀어내려 했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부부싸움이요? 이건 폭력이에요. 내 집에서 내 아내한테 뭘 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태호와 서준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은숙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은숙의 선언에 태호는 돌아봤어요. 뭐라고? 이혼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는 살 수 없어요. 이혼? 넌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살아볼 거예요. 어떻게든. 은숙이 당당하게 말하자 태호는 웃었어요. 좋아. 그럼 이 남자랑 살 거야? 이정민 아들이랑. 태호가 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 씨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혼자 살겠다는 거네. 돈도 없으면서. 태호의 비아냥에 은숙은 움찔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보다는 혼자가 낫겠어요. 그때 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숙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너도 결국 이 여자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태호가 서준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 여자가 내 아버지 인생을 망친 장본인인 걸 모르나? 내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태호의 말에 서준은 당황했어요. 은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이정민이 평생 이 여자를 그리워해서 내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잖아. 결국 자살까지 했고. 거짓말이에요. 서준이 소리쳤지만 태호는 계속했어요. 거짓말? 확인해봐.
내 어머니 의료기록 말야. 서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서준 씨. 은숙이 서준을 바라봤지만 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서준 씨,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은숙이 해명하려 했지만 서준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준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어요. 서준 씨, 진정해요. 은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준은 손을 내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결국 어머니 원수를 사랑한 거였네요. 서준 씨, 은숙 씨 미안해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준이 돌아서서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은숙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태호가 가로막았어요. 가게도. 어차피 너희는 함께 할 수 없어. 서준이 나간 후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숙과 태호만 남아 있었어요. 봤지? 결국 다들 널 떠나가. 나만 빼고. 태호의 말에 은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태호 씨, 그래도 이혼할 거예요. 뭐? 혼자 살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은숙이 일어나서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앨범을 꺼내 정민의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모든 게. 그 후 은숙은 태고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준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어요. 몇 달 후 은숙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의 조작된 시나리오 안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55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조작할 수 없을 테니까요. 진짜 자유를 찾은 은숙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숙의 충격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었죠? 30년간 조작된 인생이라니 소름이 돋지 않나요? 이런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는 꼭 알려주세요. 은숙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너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